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다음 달 6월 7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LA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부터 연방 하원을 포함한 각 주요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재선과 초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한인들의 한 표 행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다음 달 6월 7일 치러지는 예비선거, 이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우선 6월 7일 선거 어떤 선거입니까? 네,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음 달인 6월 7일 예비선거가 치러지죠.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유권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선출직들을 뽑는 선거라는 점입니다. 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, 캘리포니아주 상하원, LA시장, 홀스지구 LA시의원, LA시 검사장, 회계감사관,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. 일단 예비 선거와 관련해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지난 23일 마감된 상황이고요. 이 18살 이상 시민권자는 누구나 다음 달인 6월 7일 예비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받은 우편 투표 용지는 다음 달 7일 전까지 발송하면 되고 우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곳곳에 개소한 투표센터를 방문해서 전달해도 되고요. 이 설치되는 드롭박스에 넣으면 됩니다. 만일 지난 23일까지 이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6월 7일까지 11일 동안의 투표 기간에 투표센터를 방문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6월 7일 날 예비선거가 펼쳐지는데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그런데 LA 한인타운 내에는 투표센터가 없었는데 한인 단체들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요? 맞습니다. 이 한미연합회는 LA 한인타운에 이번 예비선거에 투표센터가 없었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 아택의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LA 선거관리국이 LA 한인타운 내 투표센터의 필요성과 단체들이 제안한 투표센터의 장소들을 검토한 결과 이 한인타운 내 투표센터 2곳을 확보했습니다. 이 2곳은 3가와 옥스퍼드길에 위치한 YMCA 센터와 이 12가와 베렌도길에 위치한 베렌도 중학교입니다. 네, 간이 투표소도 설치가 된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 코로나19 방역 기준 강화 등으로 이 한인타운 내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투표센터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LA 카운티 선거관리국과 한미연합회 등 단체들은 이 확보된 2곳의 투표센터 이외에도 간이 투표센터를 물색했습니다. 그 결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426 사우스 알렉산드리아 애비뉴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하우스 초록색 집을 간이 투표센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간이 투표센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하루 동안만 운영됩니다. 간이 투표센터는 일반 투표센터와 동일한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투표 기간 가운데 단 하루 동안 이동식 간이 투표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. 이 유권자들은 선거인 등록 카운티 내에서 이 어느 투표센터에서나 투표와 우편 투표용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인타운에 투표센터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협력단체들과 총력을 다해서 선거국을 도와 투표센터들을 추가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유권자 등록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 투표센터에서 당일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다면서 이 어렵게 확보한 투표센터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이 예비선거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. 자, 이처럼 예비선거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, 자, 이 기자, 아무래도 LA시장 선거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사실상 2파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맞습니다. 이 당초 LA시장 선거에 나온 유력 후보는 총 5명이었죠.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이 억만장자 리카루소 후보, 그리고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, 마이크 퓨의 LA시 검사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3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. 바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리카루소 후보, 그리고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이죠. 이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뒤에 리카루소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고요. 이 마이크 퓨의 LA시 검사장도 중도 하차했는데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
네,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의 중도 하차가 LA시장 선거에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이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중도 하차는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실 리카루소 후보가 나올 당시에 기자 수첩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. 이 두 명의 정치 색깔과 행보가 너무 닮았었다는 것이죠. 이 리카루소 후보와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. 이 때문에 노숙자 증가 현안과 치안 강화 등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내세웠는데요. 그런데 리카루소 후보가 등장하자마자 재력을 통한 막강한 홍보전에 나선 결과 탑2에 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색이 비슷했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밀린다는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반대로 리카루소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표심 결집이라는 점에서 탑2 유력 후보라는 토대를 굳힐 수 있게 된 겁니다. 네,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 입장에서도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의 중도 하차와 공식 지지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보다 얻을 수 있다,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중도 하차로 중도 보수 표심을 결집할 수 있었던 리카루소 후보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. 이 표심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의 지지층과 존재감이 워낙에 얇았던 터라 이 그러한 표심이 더해진다고 해서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는가 질문을 했을 때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이 하차와 동시에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지만 이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의 지지층 모두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. 자, 이 기자, 그렇다면 현재 레이스를 진행 중인 케빈 들레온 시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입장에서는 앞선 내용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경쟁자들의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남아있는 경쟁자들이 워낙에 거물인데다가 이 지지층은 더욱 두터워졌기 때문이죠. 이 매 선거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. 다만 앞선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큰 이변이 없는 한 LA 시장 선거 탑2는 사실상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이 리카루소 후보로 굳혀지고 있다,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앞서 예비 선거 절차와 또 LA 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은 한인 후보들로 좀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, 어떤 후보들입니까? 네, 우선 연방 센서스국 인구 조사를 통해서 조정된 새로운 선거구에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주 45지구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. 이 미셸 박스틸 의원은 한인 사회 대변인 역할과 더불어서 납세자 보호, 범죄율 감소 등 주민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요. 이 미셸 박스틸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캘리포니아주 45지구는 가든그로브와 부에나파크, 세리토스, 파운틴밸리, 웨스트민스터, 사이프레스, 알테시아 등을 포함합니다. 이곳에서의 투표 가능한 연령대의 한인 포함 아시아는 전체의 40%에 달하는 곳입니다. 이 더군다나 이 45지군의 한인 유권자 수는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. 이 사실 이 지역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긴 하지만 이 아시안 표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재선 청신호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, 상대 후보도 아시안이죠. 맞습니다. 이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의 제이첸 후보죠. 이 마운트 샌안토니오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이 대만계 이민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이민자와 소수계를 대변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45지구의 변화를 몰고 오게 했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논란이 있었죠. 이 바로 팍스뉴스에서 공개한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영어 발음 조롱 논란이었습니다. 이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. 이 선거 시작 전부터 이러한 악재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거 제이첸 후보 입장에서는 힘든 경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영킴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이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40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. 이 40지구는 요바린다와 치노일, 이 샌버나디노, 그리고 레이크 포레스트 등을 포함합니다.
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짜여진 40지구가 이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이 경쟁 후보로는 파키스탄계 내과의 이 아시프 마무드와 공화당 소속의 그렉 라스, 민주당 소속의 니콜 로페스 등이 있습니다. 다만 영킴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프리미엄이 붙는 데다가 경쟁 후보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놔서는 안 되겠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선구가 있죠. 맞습니다. 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34지구입니다. 이곳은 정계 거물인 지미 고메즈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죠. 이 캘리포니아주 3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 그리고 다운타운 등을 포함합니다.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60%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. 이 다음은 아시안과 백인, 흑인 순입니다. 이곳에 한인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. 이 바로 데이빗 김 후보입니다. 이 변호사인 데이빗 김 후보의 34지구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2020년 선거입니다. 이 돌풍을 몰고 왔었기 때문인데요. 사실 당시 기대가 많이 떨어졌었지만 이 정계 거물 지미 고메즈 의원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이 득표율 53% 대 47%로 불과 6%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데이빗 김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? 네, 이 데이빗 김 후보는 변호사입니다. 이 데이빗 김 후보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개최한 풀뿌리 후원회에서 이 주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네. 이 공약은 빈곤과 노숙자 정책 개선, 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 관련 현안 해결 등입니다. 데이빗 김 후보는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 목사인 부친의 목회 활동을 돕고 변호사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면서 주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캘리포니아주 34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전국 400여 개 지역 가운데 빈곤율이 15번째로 높은 것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숙자 수 그리고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 관련 현안들이라고 짚었습니다. 하지만 현역인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한 기성 정치인들이 이 변화를 이끌지 못해서 앞선 현안들은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데이빗 김 후보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한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한인 사회가 직면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따라 한인 사회를 포함한 주민들의 삶이 공평한 것은 물론 이 풍요로워지고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34지구 캘리포니아주 34지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?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. 다만 지난 2020년 선거를 되짚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데이빗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패를 갈랐던 곳은 34지구 내 LA 다운타운 동쪽 지역이었습니다. 이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. 이 34지구 내 LA 다운타운 동쪽 지역은 히스패닉 유권자 밀집 지역입니다. 즉 LA 다운타운 동쪽 지역 히스패닉 표심 결집이 당시 선거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2020년 선거를 바탕으로 이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이뤄진다면 승패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등한 선거전을 펼 수 있고 또 승리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 김 후보는 현재 LA 한인타운 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만일 데이빗 김 후보의 전략이 들어맞는다면 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의원직에 한인이 오르는 역사적인 광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. 자, 또 하나의 주목되는 선거가 있습니다. 바로 LAC 검사장 선거인데 이 선거에도 한인 검사가 후보로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. 맞습니다. 이 말씀대로 바로 이 리처드 김 LAC 검사입니다. 이 한인이 LAC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 리처드 김 검사는 1.5세로서 이 UCLA와 사우스웨스턴 법대를 나온 뒤에 지난 2000년부터 LAC 검찰 소속 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
이 한인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. 이 검사 재직 중에도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과 32대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섰었습니다. 현재 LA시 검사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리처드 김 검사를 포함해서 7명인데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은 리처드 김 검사가 유일합니다. 자, 그러면 리처드 김 검사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까? 네, 가장 중요 공약은 바로 치안 강화입니다. 리처드 김 검사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LA시 치안의 심각성에 대해 짚고 있는데요. 이 리처드 김 검사는 검사장이 될 경우에 LA시의 안전을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 범죄 증가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LA시 검찰 조직 내에 이 한인 검사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. 리처드 김 후보는 현재 LA시 검사가 이 600명인 상황에서 한인 검사 수는 20년 전과 비슷한 20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. 이 한인 인구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. 이에 따라서 LA시 인종 분포에 맞는 수준으로 한인 검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리처드 김 검사는 한인 검사 수가 증가될 경우에 이 코로나19 사태 속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LA 시장과 시의회, LAPD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노숙자 증가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, 최근 선거에서 한인 사회의 높은 투표율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주류 사회에서도 한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또 이를 통해 한인 정치인도 대거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. 이번 예비 선거에서도 한인 유권자들 반드시 투표하셔서 한인 사회 선거 파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. 네,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.